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24번째입니다. 물론 2급이고요. 2급에 여러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2급의 합격자입니다. 제가 힘을 주는 것 같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이상이요.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는 쪽에 있길 바라고요. 첫 번째 글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요, 부를 소 옆에 고을읍이 있어요. 사람을 불러서 고을을 이루어준 땅 이름 소자입니다. 물론 이거에 예문이 안 나온 이유는 땅 이름 소자로만 쓰였을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동 그러면 땅 이름이 있는 동네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성시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소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문을 들지 않은 경우죠. 중요한 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룬 고을 형태, 땅 이름. 그래서 땅 이름 소라는 것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이 글자 외워질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2번 글자는 송시성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이자죠. 같이 볼까요? 집을 나타내는 운면 밑에 나무목. 즉 무슨 얘기냐? 집안에 나무, 목가구가 많이 놓고 산다는 데서 원래 이 글자는 목가구를 놓고 사는 송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처럼 인테리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 송씨였죠. 그래서 이게 성씨송으로 쓰이고 또 그 송나라 송이라고 해서 나라 송자로도 쓰입니다. 송시열 그러면 우암을 이야기하고요. 조선시대 정치가이면서 학자이기도 하지요. 물론 제 동네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송자는요, 목가구를 해서 살던 데서 유래했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인테리한 집안이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시성을 가진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하는군요. 그러면서 집에는 전부 플라스틱 제품만 있죠. 네, 이게 문제예요. 네.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물수 옆에 다를수, 붉을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삼수변 옆에 이렇게 생겼다. 즉 물이 태산에서 나와 다른 물과 달리 사수로 흐른다는 데서 물가를 나타내는 물가수자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건 태산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면서 사천이라는 사수, 즉 지금 말로 말하면 그 어느 일정한 지역의 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물가수라고 그랬단 얘기예요. 조태수 이런 사람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현재 사시거나 현재 제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설명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붉을주가 들어갔어요. 같이 볼까요? 쇠금 옆에 붉을주. 무슨 얘기입니까? 쇠를 옮겨가며 표시된 곳에서 멈춘다는 데서 이렇게 눈금이 붉은 줄로 턱턱 쳐있는 눈금이 있는 곳에서 멈춘다는 데서 이것이 원래 눈금 숫자입니다. 저울 눈금, 저울 눈 숫자입니다. 수간 그러면 저울 눈금 사이의 간격을 수간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저울 눈이 뭔지 아시죠? 저울 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 눈 그러니까 저울에도 눈이 있나 그러지 말고요. 그 옛날 추 옮겨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의 어원은 원래 떨어지다가 본래 의미였다가 나라, 수나라를 뜻하는 글자로 쓰였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이건 언덕이죠. 그 다음 이건 왼자인데 이건 원래 손과 손입니다. 그 다음 고기육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언덕에서 고기를 서로 찢다가 그걸 흘렸다는 데서 원래는 떨어지다라는 글자를 뜻하다가 수나라 수자로 쓰인 그런 경우죠. 원래도 그래서 떨어질 주자는 여기다 흑토를 갖다 놓습니다. 고기가 흙에 떨어졌다고 해서 흑토를 더 강조를 하죠. 그 다음 수화지제 하면 뭐냐면 수라는 사람의 구술과 변화라는 사람의 구술을 뜻하는 의미로 같은 세상에 귀중한 보배란 뜻으로 같은 시대의 귀한 인물을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수지제라고 합니다. 이때 수는 수나라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떨어질 주자는 그 밑에 흑토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떨어질 타자죠. 네, 이번 글자는요. 삼수변 옆에 열을순이라고도 하고 고를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즉 물이 고르게 변했다는 데서 믿다라는 뜻이고 웅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웅덩이 물순 또는 뭐라고도 합니까? 참으로 손 믿을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순이라고 할 때는 웅덩이와 웅덩이순 해가지고서 웅덩이를 와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물이 고르게 뭉쳐있는 건 웅덩이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웅덩이 물은. 왜? 발원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저 고여있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던질 때만 퐁당거릴 뿐이죠. 그런데 어딘가가 끝이 있는 물은 딱 바람이 치면 출렁거립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와순이라고 하는 이것은 웅덩이 물일 뿐을, 웅덩이, 고여있는 물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도 물과 관계가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삼수 옆에 드릴 향. 무슨 얘기냐? 물로 씻어서 드리는 마음이니 순박하다는 뜻의 순박할 순자입니다. 순박하다. 그런데 순수할 순자는 이렇게 써요. 순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박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로 씻어서 드린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순박한 마음이 없어지고 왠지 접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접대 먹은 물이 별로 그렇게 안 좋잖아요, 사람이.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박한 마음이라는 건 물로 씻어서 드리는 마음. 사과 옷에 북북 닦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자기가 먹는 것처럼 준다는 얘기죠.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구수록이 들어갑니다. 구수록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진다는 거 알죠? 같이 볼까요? 구수록 옆에 고를 쓴, 즉 뭐냐? 옥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이 고르게 보관된다는 데서 옥그릇 순자입니다. 옥이름 순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옥그릇 순자였어요. 그러다가 옥이름 순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 순기 그러면 옥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기라고 표현할 때 이 순은 옥그릇 순자입니다. 음식을 고르게 보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음식을 한여름날에 옛날 사람들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냉장고요? 없습니다. 아, 그만큼 많은 양이 없다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름날에 상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옥그릇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연잎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연잎에 옛날 배낭에다가 음식 싸가지고 가면요, 3일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 뭐 한 번 짐 떠나면 며칠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름날에 음식을 어떻게 가지고 갔을까? 아, 여러분은 별로 궁금해 보지 않았군요. 왜요? 요즘은 뭐 많잖아요. 뭐 냉장 보관할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게 가는 법. 연잎에 쌓아가면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잎을 연구해서 나온 게 뭐죠? 요즘 방수천이잖아요. 방수옷이잖아요. 연잎에 물 떨어뜨려 봐요. 어떻게 되죠? 또르륵 흐르죠. 방수옷 어때요? 물을 흔들면. 자연이 과학이고 과학이 자연이고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느끼기 전까지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지 서양 사람도 스파이더맨을 만들어냅니다. 거미를 보고. 아, 이거 동서의 참 멋진 만남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순임금 순자인데 손톱조죠? 손톱 같은 꽃잎으로 덮여 있으면서 어긋나 여기저기 피는 꽃, 무궁화죠. 무궁화 순자였다가 나중에는 순임금 이름 순으로 쓰인 경우죠. 순우, 순임금과 우임금을 순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원래의 의미는 무궁화 순이었다가 나중에는 순임금이 쓰면서부터 순임금 순이라는 글자가 됐다는 얘기죠. 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풀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풀초가 위에 있으니까요. 초두가. 같이 볼까요? 초도 밑에 고를 순, 즉 풀이 고르게 자란다는 데서 풀 이름 순, 나중엔 사람 이름 순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순자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에 쓰이면서부터요. 순자 그러면 중국 전국시대의 학자죠. 원래요. 순자는 순자 학생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데 원래 풀초가 들어가면 풀과 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밑에 고를순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풀이 고르게 자란다는 데서 풀 이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있을까요? 네, 구수록이 2개 붙어 있고 반드시 필이 있네요. 같이 볼까요? 구수록 2개가 있고 반드시 필. 구수를 2개 나란히 짝지워서 마치 반드시 옥구슬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는 악기 이름이다 해서 큰 검은고 슬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슬금이 좋다, 금슬이 좋다 하죠.
검은고 금, 검은고 슬, 금슬이 좋다. 즉 옥 양쪽에 이것은 악기의 틀을 모양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옥의 두 개가 딱 한 세트가 돼서 아주 그냥 옥 굴러가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금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슬이 좋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마치 하모니가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마스터보다는 마에스트로가 더 낫다고 그러죠. 마스터는 뭐예요? 최고를 뜻하는 자죠. 그런데 마에스트로라는 심포니, 즉 하모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혼자 잘난 놈보다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모니, 지휘자, 여럿이 어울려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에스트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텔레비전에서도 요즘은 처음에는 마스터 그러더니 요즘 마에스트로가 더 떠요. 아, 이거 어느 한 방송에 편파적 손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뭐, 매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혼자보다는 같이 지휘하듯 어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슬이 좋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같이 보겠습니다. 실사의 맹꽁이 맹자죠. 실에 먹물을 묻히는 기구, 맹꽁이 맹을 본떠가지고서 먹줄승이라고도 하고 노끈승이라고도 하는 건데, 옛날에 이게 그 먹물통이고, 요게 실을 이렇게 넣어서 이 줄을 막 돌려가서 풀으면 쭉 가가지고 상대방이 자꾸 여기서 눌러가서 먹줄을 탁 튕기면 한일자가 쫙 그어지는 게 있어요. 혹시 목수라든가 집 지을 때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걸 먹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무슨 거냐면 일자를 똑바로 긋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같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승구라고 그래가지고 먹줄을 내는 것과 곡척,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저 컴파스처럼 뭔가를 이렇게 곡척을 내는 것, 승구입니다. 한자요,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맹꽁이 맹자 자세히 보면 무언가 도구를 본땄잖아요.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살인문, 쌀인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이 볼까요? 2차 밑에 나무목. 2차는 사람이 그치다 있는 그칠지와 머무를지와 옆에 나란히 할 비자를 갖춰 놓은 겁니다. 즉 사람이 서로 나란히 멈추듯이 나무를 모아놨다고 해서 이거 뗄나무다 해서 뗄나무시 또는 그 섬나무다 해서 섭시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비 그러면 쌀인문을 얘기합니다. 즉 뗄나무처럼 이렇게 쪼개놓은 섬나무를 이렇게 울타리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살인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섭시자는 자세히 보면요, 그쳐있는 사람이 나란히 견주듯, 즉 운동장에 애들 헤쳐 모여 하면 다 뭉쳐 있잖아요. 그것처럼 쌓아놓은 나무, 이게 뗄나무, 섬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삼수변 옆에 오를 시자입니다. 물이 있죠? 그럼 물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오를 시, 이시. 즉 물이 바르게 있는 모양에서 물이 어쩌다 맑다 해서 물 맑을 식자입니다. 또 엄정하다 해서 엄정할 식이라고도 하는데 물 맑을 식자입니다. 물이 오르니까요. 우리 청식 그러면 물이 맑은 것을 청식이라고 그래요. 맑을 정자, 물 맑을 식자 이렇게 써서 청식입니다.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어떤 자가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요, 수레가 있고 법식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수레차가 있고 법식이 있어요. 틀림없이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수레가 법에 맞게 움직이도록 덧댄 수레 앞턱 가로나무를 얘기해요. 수레의 앞턱 가로나무를 식이라고 그랬다가 이것이 사람 이름으로 쓰이면서 사람 이름 식자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레 앞턱 가로나무 식자입니다. 우리 소식 그러면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죠. 물론 시서화를 겸비한 아주 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화가이기도 하고 의술가이기도 하고 요리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에 의해서 중국 요리 상당 부분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 팔보채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수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소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 사람이 천재성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